새벽, 안개가 묘원을 덮은 순간부터 모든 것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차가운 흙과 바람, 그리고 남겨진 통 하나가 세상을 흔들었죠.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용서와 복수, 슬픔과 평온이 한 공간 안에서 엉켜 있었죠. 아침 여러분, 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겨울 새벽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어요. 묘원 초입엔 얇은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고 흙길 위엔 누군가 밟고 간 타이어 자국이 선명했죠. 서연은 낡은 패딩에 모자를 눌렀으며 천천히 걸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도현의 목소리가 들렸고 그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며 묘지 쪽으로 오라 했죠. 그녀는 이미 불안했지만 혹시나 화해의 말일까 기대했어요. 그러나 발끝에 스친 쇳조각이 비명을 삼키듯 울렸죠. 바람은 움직이지 않았고 시간은 서서히 얼어붙고 있었어요. 도현은 오래된 오피러스 차량 안에서 담배를 비벼 껐죠. 차창에 맺힌 김이 손끝에서 미끄러지며 그 흐름처럼 번졌어요. 그는 트렁크를 열어보며 무언가를 확인하듯 움직였죠. 그 안엔 커다란 플라스틱 통과 장갑, 그리고 묘하게 구겨진 담요가 놓여 있었어요. 입술 사이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고 그는 혼잣말처럼 이젠 끝내야지라며 시선을 고정했죠. 그 눈빛엔 감정도 후회도 없었어요. 오직 어둠이 스스로를 닮아가는 순간이었죠. 그들이 마주한 건 공원묘원 입구 근처의 오래된 나무 아래였죠. 서연은 잠시 말을 잃었고 도현은 조용히 손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 짧은 침묵 사이로 까마귀 한 마리가 울었고 그 소리는 묘하게 길게 늘어졌죠. 도현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며 다시는 나 피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은 위협이 아니라 선언처럼 들렸죠. 순간 그의 손이 흔들렸고 무언가 금속성이 부딪히는 소리가 공기를 찢었어요. 어둠은 그렇게 그들의 그림자를 삼켜버렸죠. 도현은 오래된 오피러스 차량 안에서 담배를 비벼 껐죠. 차창에 맺힌 김이 손끝에서 미끄러지며 그 흐름처럼 번졌어요. 그는 트렁크를 열어보며 무언가를 확인하듯 움직였죠. 그 안엔 커다란 플라스틱 통과 장갑, 그리고 묘하게 구겨진 담요가 놓여 있었어요. 입술 사이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고 그는 혼잣말처럼 이젠 끝내야지라며 시선을 고정했죠. 그 눈빛엔 감정도 후회도 없었어요. 오직 어둠이 스스로를 닮아가는 순간이었죠. 그들이 마주한 건 공원묘원 입구 근처의 오래된 나무 아래였죠. 서연은 잠시 말을 잃었고 도현은 조용히 손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 짧은 침묵 사이로 까마귀 한 마리가 울었고 그 소리는 묘하게 길게 늘어졌죠. 도현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며 다시는 나 피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은 위협이 아니라 선언처럼 들렸죠. 순간 그의 손이 흔들렸고 무언가 금속성이 부딪히는 소리가 공기를 찢었어요. 어둠은 그렇게 그들의 그림자를 삼켜버렸죠. 시간이 멈춘 듯 흐르지 않았죠. 묘지의 한켠에서 까마귀가 다시 울었고 그 소리가 귓속에 깊게 스며들었어요. 도현은 허공을 응시하며 손에 쥔 쇠붙이를 천천히 들어 올렸죠. 서연은 한 발 물러섰고 발끝이 흙바닥에 돌에 걸려 중심을 잃었어요. 그녀의 입에서 비명 대신 짧은 숨이 새어나왔죠. 도현의 팔이 움직였고 공기가 찢어지는 소리가 귀를 때렸어요. 그 순간 안개가 묘하게 일렁였죠. 공원묘원의 가장자리엔 낡은 CCTV가 있었어요. 렌즈는 습기로 뿌옇게 흐려져 있었지만 그 안엔 희미한 움직임이 찍히고 있었죠. 서연의 그림자가 흔들리며 화면 가장자리에 닿았어요. 도현은 뒤를 돌아보며 주변을 살폈죠.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하자 그의 표정은 무표정으로 식었어요.
손에 묻은 어두운 자국이 옷자락에 번졌고 그는 그대로 묘지를 빠져나왔죠. 남은 건 바람과 그림자뿐이었죠. 그날 저녁, 묘원 관리인은 이상한 냄새를 맡았어요. 흙과 함께 탄 듯한 금속 냄새가 섞여 있었죠. 그는 불안한 마음에 손전등을 들고 주변을 살폈어요. 새로 덮인 흙더미와 삽자국이 눈에 들어왔죠. 가까이 다가가자 바닥이 미묘하게 움푹 패여 있었어요. 관리인은 경찰에 전화를 걸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죠. 여기. 뭔가 이상해요. 그 말은 곧 사건의 시작이 되었죠. 다음 날 아침, 형사박은 현장에 도착했죠. 묘원은 여전히 안개에 잠겨 있었고 발자국들이 이어져 있었어요. 그는 흙 위에 남은 타이어 자국을 손전등으로 비춰보며 말했다죠. 이건 오피러스 타이어입니다. 권 팀장은 근처에 떨어진 작은 장갑 하나를 집었어요. 그 안엔 미세한 혈흔이 묻어 있었죠. 둘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실이 조금씩 표면으로 떠오르고 있었죠. 현장 감식은 새벽까지 이어졌어요. 루미놀 반응이 묘비 근처에서 밝게 빛났죠. 그 빛은 마치 밤의 심장을 드러내듯 번쩍였어요. 박 형사는 손전등을 돌리며 바닥의 금속 조각을 찾았어요. 그것은 부러진 열쇠고리였죠. 그는 조용히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죠. 이건 계획적인 겁니다. 그 말에 권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바람이 스쳤고 불빛이 잠시 흔들렸죠. 도현은 집으로 돌아오며 손을 씻었어요. 물은 차가웠고 손끝은 희미하게 떨렸죠. 그는 거울을 바라봤어요. 그 안의 얼굴은 낯설 만큼 무표정했죠. 주방 싱크대엔 장갑과 통이 놓여 있었어요. 그는 그것들을 검은 봉투에 넣으며 한참을 바라봤죠. 담배를 피워문 입술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그러나 그 연기 속에도 후회는 없었죠. 오히려 묘한 평온함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현장 감식은 새벽까지 이어졌어요. 루미놀 반응이 묘비 근처에서 밝게 빛났죠. 그 빛은 마치 밤의 심장을 드러내듯 번쩍였어요. 박 형사는 손전등을 돌리며 바닥의 금속 조각을 찾았어요. 그것은 부러진 열쇠고리였죠. 그는 조용히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죠. 이건 계획적인 겁니다. 그 말에 권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바람이 스쳤고 불빛이 잠시 흔들렸죠. 도현은 집으로 돌아오며 손을 씻었어요. 물은 차가웠고 손끝은 희미하게 떨렸죠. 그는 거울을 바라봤어요. 그 안의 얼굴은 낯설 만큼 무표정했죠. 주방 싱크대엔 장갑과 통이 놓여 있었어요. 그는 그것들을 검은 봉투에 넣으며 한참을 바라봤죠. 담배를 피워문 입술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그러나 그 연기 속에도 후회는 없었죠. 오히려 묘한 평온함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조사실의 공기는 숨막히게 정적이었어요. 벽식의 초침만이 귓가를 두드리며 시간을 쪼개고 있었죠. 박 형사는 서류를 넘기며 시선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날 새벽, 왜 그곳에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이 던져졌죠. 도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기울였어요. 그냥 보고 싶어서요. 그 말에 권 팀장의 눈빛이 얼어붙었죠. 그 한마디 속엔 냉정한 확신이 섞여 있었죠. 도현의 진술은 끊임없이 모순을 반복했어요. 묘지엔 가지 않았다던 말이 CCTV에서 뒤집혔죠. 주유소 영수증과 통의 흔적이 그날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그는 손가락으로 책상 위를 두드리며 말을 이었죠. 난 그냥 태웠을 뿐입니다. 사람은 이미 없었어요. 그 말은 차가운 벽에 부딪혀 돌아왔죠. 그 순간 박 형사의 손끝이 굳어 있었죠.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자마자 현장 검증을 진행했죠. 묘원 입구엔 경찰선이 쳐졌고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쩍였어요. 도현은 수갑이 채워진 채 차에서 내렸어요. 발밑에 흙이 묘하게 무거워 보였죠.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아꼈어요. 서연의 딸 미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죠. 그 눈빛엔 분노보다 더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죠. 루미놀 반응은 여전히 강하게 나타났어요. 그 빛은 새벽의 공기와 섞이며 묘하게 퍼졌죠. 감식반은 제로 변한 잔해 속에서 금속 조각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서연이 평소에 차고 다니던 팔찌의 일부분이었죠. 박 형사는 고개를 들며 조용히 말했다죠. 이건 분명히 그녀의 것이에요. 말끝엔 확신과 슬픔이 섞여 있었죠. 신문은 다음 날 아침 사건을 대대적으로 다뤘어요. 재혼 부부의 비극이라는 제목이 일면을 장식했죠. 시민들은 분노했고 온라인엔 수많은 댓글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도현은 구치소에서 여전히 태연했어요. 그는 식판 위에 밥을 씹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벽에 비친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그 고요함 속엔 이상한 평온이 흐르고 있었죠. 검찰 조사에서 도현은 돌연말을 바꿨어요. 화해하려고 불렀습니다. 라며 연민을 가장했죠. 그러나 그의 말투엔 단 한치의 감정도 없었어요. 권 팀장은 서류를 내려놓으며 시선을 고정했죠. 당신은 이미 기름을 사고 장갑을 준비했잖아요. 도현의 눈동자가 짧게 흔들렸어요. 그 떨림은 거짓보다 더 큰 두려움을 드러냈죠. 서연의 장모 윤모는 병실 침대에서 이 사실을 듣고 울었어요. 목소리는 갈라졌고 손끝은 이불을 움켜쥐었죠. 그 사람이 그럴 줄 알았어요. 그녀의 눈물이 흰 시트를 적셨죠. 기자들이 병원 복도를 오가며 플래시를 터뜨렸어요. 그 불빛은 차가운 벽에 부딪혀 흩어졌죠. 그녀의 말 한마디가 모두의 마음에 남았죠.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도현의 내연녀 지은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되었어요. 그녀는 눈을 내리깔며 그가 요즘 이상했어요 라고 진술했죠. 경찰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분석했어요. 거기엔 끝내겠다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어 있었죠. 박 형사는 그 문장을 읽으며 눈을 감았어요. 도현의 계획이 얼마나 오래 준비된 것이었는지 깨닫고 있었죠. 재판은 3번의 공판 끝에 마무리되었어요. 검찰은 3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20년을 선고했죠. 재판부는 살인은 우발적이었다고 판단했어요. 방청석에 앉은 미나는 손수건을 쥐고 있었다죠. 판결문 낭독이 끝나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박 형사는 고개를 숙였고 권 팀장은 손끝을 움켜쥐었죠. 정의란 때때로 너무 조용히 흐르는 것 같았죠. 그날 밤 도현은 독방에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희미한 형광등 아래서 그는 눈을 감았죠. 귓가엔 여전히 까마귀 울음이 맴돌았어요. 꿈속에서 묘원의 바람이 불어왔고 서연의 목소리가 들린 듯 했죠. 이제 괜찮아요. 그러나 그는 웃었어요. 그 웃음엔 죄책감도 후회도 없었죠. 그저 끝났다는 안도감만이 남아 있었죠. 재판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묘원은 다시 조용히 문을 열었고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꽃을 들고 다녔죠. 하지만 그곳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어요. 서연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비석 위엔 바람이 앉았다가 이내 사라졌죠. 미나는 검은 옷을 입은 채 무릎을 꿇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어른보다 단단했고 그 속엔 울음 대신 결심이 남아 있었죠. 미나는 매일 새벽 그곳을 찾았어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손끝으로 묘비를 쓸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엄마, 이제 내가 해볼게요. 그 마른 바람에 실려 풀잎을 흔들었죠. 하늘은 맑았지만 묘하게 흐릿했어요. 그 순간 미나의 그림자가 비석 위로 겹쳐졌죠. 마치 새로운 이야기가 그 위에서 다시 시작되는 듯했죠. 한편 박 형사는 사건 기록을 닫지 못했어요. 그는 서류 더미 속에서 여전히 무언가를 찾고 있었죠. 분명 빠진 게 있어요. 그의 말에 권 팀장은 고개를 들었어요. 자료 속엔 누락된 사진 한 장이 있었죠. 그것은 현장 근처 폐가 엽기를 찍은 CCTV 프레임이었어요. 흐릿했지만 또 다른 인물의 형체가 어렴풋이 보였죠. 사건은 그렇게 새로운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그 인물은 검은 후드를 쓴 남자였어요. 얼굴은 가려져 있었지만 몸의 움직임은 익숙했죠. 도현이 구속되던 날에도 그 그림자는 근처에 있었다고 기록돼 있었어요. 박 형사는 손끝으로 모니터를 확대하며 속삭였어요. 이건 혼자가 아니었어요. 권 팀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그 순간 파일 속 공기마저 얼어붙는 듯했죠. 무언가 아직 남아있었던 거예요. 박 형사는 즉시 주변 CCTV를 추가로 확보했어요. 밤새도록 모니터 속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죠. 화면엔 새벽 2시 무렵 누군가 묘원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어요. 어둠에 묻힌 발소리가 영상 속에서도 들릴 듯했죠. 그는 커피 한 모금을 삼키며 손으로 턱을 문질렀어요. 이 사람, 움직임이 너무 익숙해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확신이 깃들어 있었죠. 확대된 영상 속 인물의 왼손엔 작은 반지가 빛났어요. 그것은 과거 지은이 착용하던 것과 똑같은 형태였죠. 박 형사의 눈이 서서히 가늘어졌어요. 그는 곧장 보고서를 덮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이건 단순한 치정 사건이 아니었어요. 권 팀장은 숨을 내쉬며 무전기를 들었어요. 긴 침묵 뒤 새로운 수색 명령이 떨어졌죠. 어둠은 또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지은은 밤늦게 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차창 밖엔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이어졌죠. 라디오에선 도현의 재판 소식이 흘러나왔어요. 그녀는 손으로 볼륨을 낮추며 고개를 돌렸어요. 뒷좌석엔 낡은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죠. 그 안엔 오래된 사진과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작은 한숨이 흘렀어요. 과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던 거예요. 사진 속엔 서연과 도현, 그리고 지은이 함께 웃고 있었어요. 박 형사는 그 사진을 확대하며 고개를 숙였죠. 세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삼각이 아니었어요. 돈과 복수, 그리고 과거의 비밀이 얽혀 있었죠. 도현의 첫 결혼식 날, 지은이 축가를 불렀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권 팀장은 중얼거렸어요. 그럼 시작은 훨씬 전이었군요의 공기는 다시 무겁게 가라앉았죠. 박 형사는 지은의 행적을 추적하며 한 카페 CCTV를 열었어요. 그녀는 그날 밤 누군가와 마주 앉아 있었죠. 얼굴은 가려졌지만 그 목소리는 녹음기에 담겼어요. 끝낼 기회는 지금뿐이에요. 라는 대사가 흐렸죠. 그는 그 음성을 반복해 들으며 말했다죠. 그녀가 도현을 이용한 겁니다. 권 팀장의 시선이 굳어졌어요. 진실의 방향이 뒤집히고 있었죠. 새벽 2시, 지은의 차가 산길을 올랐어요. 안개가 짙게 깔렸고 라이트 불빛이 길게 늘어졌죠. 그녀는 운전대 위로 손을 올리며 속삭였어요. 이젠 나만 남았어요. 차 안엔 통 하나가 있었어요. 그 통은 도현의 사건 현장에서 사라진 것과 동일한 형태였죠. 그녀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그 순간 엔진음이 끊기며 어둠이 차를 삼켰죠.
지은의 차는 절벽 끝 도로에 멈춰 있었어요. 안개는 헤드라이트를 삼키며 허공 속으로 흩어졌죠. 그녀는 상자에서 오래된 편지 한 장을 꺼냈어요. 서연의 필체로 쓰인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겠죠. 그 글꼴을 읽는 순간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통 안의 액체가 미묘하게 흔들리며 차창에 반사됐죠. 그 떨림은 마치 죄의 맥박 같았어요. 박 형사는 새벽 연락을 받고 즉시 산길로 향했어요. 경찰차의 경광등이 안개를 가르며 불규칙하게 깜빡였죠. 길 위엔 차의 바퀴 자국이 끊긴 지점이 있었어요. 절벽 아래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죠. 구조대가 밧줄을 내리며 움직였어요. 그 아래엔 찌그러진 차량과 함께 검은 통이 엎어져 있었어요. 그는 무전기를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지은을 찾았어요. 차 안엔 아무도 없었어요. 문은 열려 있었고 운전석엔 흔적만 남아 있었죠. 좌석엔 누군가의 머리카락이 붙어 있었어요. 그것은 서연의 DNA와 일치했죠. 권 팀장은 숨을 삼키며 말했다죠. 그녀 통을 가져갔던 거군요. 바람이 불어왔고 주변의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정적이 짧게 이어졌고 박 형사는 눈을 감았어요.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죠. 며칠 후 산 아래 저수지에서 차량 일부가 인양되었어요. 조수석 안에서 작은 녹음기가 발견됐죠. 재생 버튼을 누르자 지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나는 그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나를 이용했죠.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끝까지 차분했어요. 마지막엔 짧은 정적이 있었고 이어서 서연의 이름이 들렸죠. 서연, 미안해요. 그 말이 끊기며 물소리가 겹쳐졌어요. 경찰은 녹음 파일을 분석했어요. 시간대는 사건 당일 새벽 3시였죠. 지은의 차량 위치 기록과 일치했어요. 그 시간, 도현은 이미 구치소에 있었어요. 권 팀장은 조용히 말했다죠. 그녀가 마지막 정리를 한 겁니다. 박 형사는 담배를 피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기는 허공에서 서서히 흩어졌죠. 공기 속엔 오래된 냄새가 남아 있었어요. 끝을 예감하는 냄새였죠. 며칠 뒤 묘원에는 서연의 제사상이 차려졌어요. 미나는 조용히 앉아 향을 피웠죠. 연기가 하늘로 오르며 흩어졌어요. 그녀는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눈빛엔 무언의 질문이 있었죠. 왜 모두 그렇게 끝나야 했나요? 묘비 옆엔 작은 바람개비 하나가 돌고 있었어요.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고 그 소리는 어딘가 위로처럼 들렸죠. 세상은 그렇게 묵묵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박 형사는 사건 기록을 정리하며 마지막 보고서를 썼어요. 표지엔 서연 사건 종결이라 적혀 있었죠.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날 묘원의 바람이 떠올랐죠. 권 팀장은 조용히 말했다죠. 그녀들은 결국 같은 길을 걸었군요. 그 말에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눈을 감으며 속삭였죠. 아니요. 누군가는 아직 남아있죠. 미나는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녀는 책상 서랍 속에서 엄마의 사진을 꺼냈죠. 서연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그녀는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엄마, 나 이제 괜찮아요. 바람이 창틈으로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죠. 그 소리는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위로 같았어요. 이제 비로소 기억이 여운으로 남아 있었죠. 밤이 깊어지자 미나는 잠들지 못했어요. 꿈속에서 엄마가 서 있었죠. 서연은 부드러운 눈으로 말했다죠. 모든 건 공기처럼 사라지지만 진실은 남아요. 그녀는 손을 뻗었지만 닿지 못했어요.
그 순간 빛이 번져 방 안이 희미하게 물들었죠. 눈을 뜬 미나는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어딘가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죠. 새벽 공기가 다시 흔들렸어요. 묘원의 나무 잎사귀들이 잔잔히 울렸죠. 한때 슬픔이 머물던 자리는 이제 조용한 기억으로 바뀌었어요. 미나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끝났겠죠. 그녀의 목소리가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어요. 그 여운이 바람에 실려 멀리 퍼졌죠. 그리고 묘원은 다시 침묵 속으로 돌아갔어요. 세상은 그렇게 또 하루를 맞이했죠. 이번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